해리슨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뚜껑 열릴 것이다. 또 여기 사시는 미국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면 crazy.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파트 50평짜리가 50억이다, 40억이다 이야기하면 금으로 만들었냐 그래요. 골드. 크레이지. 미국 대선은 어때요? 분위기가? 미국 대선은 지금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재밌는 거는 지금 해리스가 새롭게 부상을 했잖아요. 네.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할 때는 트럼프가 확실히 우세했어요. 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미국 국민들은 현재는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네. 그다음에 부인은 멜라니아 트럼프. 그 뒤에 성이 같죠. 네. 그런데 카몰라 해리스. 카몰라 남편은 더글라스 M 호프. 이상하네. 성이 틀려요. 안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관습이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리스는 그 성을 각각 쓰고 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관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성향, 남편 성을 따르지 않는 이런 성향이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멜라니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성을 따라하잖아요. 네. 미국의 관습을 잘 따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공화당의 성향이에요. 공화당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인 해리스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성향이 해리스가 앞선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많아요. 미국에. 네. 근데 문제는 해리스는 민주당이잖아요. 네. 미국의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민주당 편이에요. 민주당 편이에요. 우리가 모든 언론이 보통 진보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이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해리스한테 좋게 나온다고 해서 과연 이걸 믿어야 될 거냐. 과거에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이 네. 이긴다고 100%. 주류 언론들이 대수투표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리스가 지금 앞선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해리스가 이길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결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박빙이라고 보고 있어요.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가 추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해리스는 부통령을 백인으로 맞췄습니다. 부통령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같은 백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의 인종차별이 없다는 개념을 해리스가 맞췄잖아요. 네. 백인과 흑인이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면으로 백인한 것하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있는 중도층이나 어떤 뭐 히스패닉이나 다른 인종들은 해리스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네, 높아요. 이런 변수가 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부통령을 뽑은 거는 해리스가 잘했다라는 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빠뜨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은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백인이 아닌 그 외의 분들은 해리스를 많이 지원하고 있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분들도, 코리안 아메리칸도, 투표권이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호사분이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해리스가 당선될 때하고 트럼프가 당선될 때하고 어떻게 보시냐. 누가 되든 둘 다 폭삭. 혹시라는 표현 안 하고 뭐라 그랬죠? 누가 되든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심각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일이야. 그 변호사분이 여기 40년 사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40년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되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쥐가 고양이한테 잡혀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듯이, 네. 경기 침체가 안 올 가능성도 있는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 네. 미국의 분위기가 그래요. 대선 이후에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또 여기 사시는 미국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면 crazy. 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아파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아파트 50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다, 40억이다 이야기하면 금으로 만들었냐 그래요. 골드. 크레이지. 미쳤다. 금으로 만들었냐 이거야. 아파트를. 어. 그러니까 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40억짜리나 50억짜리면 대골 같은 아, 집인데 저택. 막 수영장도 갖춰져 있고 네. 대골 같은 집인데 음. 겨우 아파트 50평짜리가 40억이다, 50억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크레이지. 그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거기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평당 1억 가까이 간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 대선 후에 미국 경제가 폭삭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한국 분들 그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대선 이후에 만일에 이 폭삭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폭삭한다면 한국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는 거품이 굉장히 많은데 거품이 꺼진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감정평가 시각에서 보면 가치가 없는 거죠. 얼마에 사고 파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잖아요. 실업자가 양산되고 또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오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가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지금 45, 50에 거래됐는데 얼마에 평가할 것이냐 굉장한 혼동을 가져올 거예요. 반값에 과연 평가할 것이냐 반값이 과연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럴 경우에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죠. 한문도 교수님. 제가 조언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만약에 대선 이후에 지금 그 아까 만났던 변호사가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해리슨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뚜껑은 무조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더더욱보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뚜껑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지해왔던 게 대선 때문에 이렇게 감추고 있는데 터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들 그 뒤에 이은 말이 뭐냐면 내년 한 3쿼터, 3분기까지 만약에 푹 꺼지면 그때 부동산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더 꺼진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상업용 같은 건 그때 자산을 좀 취하려고 자산가들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은 주로 좀 자산가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네. 근데 사실 한국도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말고 뭐 PB센터나 이런 데는요. 자산가들이 좀 재산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의 불장은 일부 약간 부양책에 힘이 있고 언론의 힘이 힘입어가지고 갈아타기 수요가 해가지고 빚어진 시장인데 이게 지금 정보점을 확 뚫고 못 가잖아요. 그리고 8월 달에 좀 꺾였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좀 아시는 자산가들은 털고 계시고 더 아시는 자산가들은 아예 애초에 예전에 터졌고 지금 잘 모르는 자산가들이나 과거도하게 대출을 받은 분들이 시장에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가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시는 게 알맞는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대선 끝나고 한 2달까지 그러고 나서 시장을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 분들이 관심 있으신 그 꼬마 빌딩 있잖아요. 미국에도 한 뭐 2, 30억대, 3, 40억대 꼬마 빌딩이 있어요.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꼬마 회장님 빌딩. 잘 아시겠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좀 규모가 작은 빌딩들 예. 이 빌딩들도 당연히 값이 많이 떨어져요. 아. 그것도 공실이 생겨요. 예. 공실도 생기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꼬마 빌딩 아까 1,000억 이상짜리만 말했는데 그 밑에 적은 빌딩들도 네. 지금 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러면- 금액이 큰 것만 이제 언론에서 네. 부각이 되는데 꼬마 빌딩 같은 조그만 빌딩도 네.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박사님 항상 위기가 또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를 매입을 하면 월세를 좀 덜 받아도 수익률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수익률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제 경기 네. 침체가 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싸게 가지고 계신 살려고. 분들. 예. 그러니까 유명한 투자자들은 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서로의 찬스예요. 헐값에 살 수 있는 아.
서로의 찬스가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장나는 거죠. 캐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더 큰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말씀드린 그 한인타운이 여기 LA 다운타운과도 가깝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빌딩을 매각한다는 건 안 붙어 있는데 중개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말씀처럼 그런데 50억 이 정도 물건들이 좀 있죠? 네, 있죠. 그런 물건들이 꽤 있는데 아직 잘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다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뚜껑이 열린 다음에 살려는 수요가 되게 많다. 근데 매물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길거리에 막 마약한 사람이나 막 노숙자들 이런 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치안 상황 네네. 어때요? 치안? 다운타운과 이 핵심 지역은 치안이 잘 돼 있고요. 네. 곳곳에 경찰도 계셔서 좀 괜찮은데 바로 옆에 스키드 로우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네. 얼마 안 됩니다. 도심에서 5분 10분 거리인데 거기는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차 타고 가야지 아니면 무슨 일이 나도 책임을 못 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봤거든요. 네. 정말 보기만 해도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거는 요 지역을 좀 넘어가면 노숙자들이 좀 계세요. 계신데 제가 봐서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로스 LA 시청입니다. LA 시청을 갔는데 너무 깨끗하고 백야의 성 같이 깔끔한데 네. 갑자기 이렇게 도로를 한 바퀴 도면 3면 지점에 네. 갑자기 텐트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텐트지 하고 여쭤보니까 그게 다 노숙자 텐트라는 거예요. 신청해. 이게 무슨 경우냐 그랬더니 이 미국은 인권을 중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노숙자와 타협된 상황이 그 상황이 됩니다. 공존하는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그 지점이었고 노숙자의 대부분이 히스패닉이나 흑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저쪽은 좀 조심해야겠다. 제가 느끼면 여기고 마리아나가 합법이 됩니다. 저 깜짝 놀랐거든요. 네. 태국인가 어느 나라가 무슨 뭐 그게 합법이라는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몇 년 전에 또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어요. 마리화나 외에 다른 거는 합법한 게 아니에요. 마리화나만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담배나 알코올보다 중독성이 더 적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합법화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예산이 굉장히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화나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경우는 물론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지만 담배나 알코올보다 중독성이 덜하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환각 증상이 있거든요. 마리화나는. 그러면 우울증이 있거나 조울증이 있는 분들, 또 말기암 환자들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마리화나를 하면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져요. 우울증이 또 치료가 돼요. 예. 그거는 좀 긍정적인 작용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마리화나를 하면 몸이 좀 안 좋게 망가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들이 마리화나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고통을 느끼는 분들, 통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마리화나를 하면 통증을 못 느끼고 환각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우울증 있는 분들이 그런 좋은 작용도 있기는 있죠. 근데 이제 마리화나 말고 또 펜타닐이라는 게 있어요. 펜타닐. 펜타닐은 마리화나보다 50배나 100배 이상 더 환각 성향이 강한 거예요. 마약. 근데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펜타닐은. 펜타닐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LA에 있는 노숙자들은 펜타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리화나는 비싸고 펜타닐은 마리화나보다 훨씬 싸요. 1달러에 뭐 몇 그램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펜타닐은 노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펜타닐은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환각 성분은 50배 이상 강하지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펜타닐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마리화나보다 펜타닐을 많이 구입해서 몸이 안 좋은데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좀 묘하게 들리실 텐데요. 마리아나가 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해주셨어요. 뭐냐면 최근에 대학생들한테 이 서박사님께서 물어봤답니다. 마리아나를 왜 자꾸 하냐 그랬더니 아니 중독성이 더 강한 담배를 왜 피냐고 거꾸로 묻더래요. 마리아나를 피지.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것하고 저희가 느끼는 거 많이 틀리고 그래서 제가
박사님, 이거 합법이면 저도 한 번만 해볼까요? 라는 충동이 든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여기서는 괜찮은데 한국 갈 때 네. 이게 최체 이렇게 마약처럼 남은 게 이거 1개월 간다 그랬나요? 1개월 정도 이게 남아가지고 뛰면 저는 이제 가는 순간 다 먹는다. 그리고 우리 저 시청자분들 절대 검사를 했을 경우에 예, 여기 합법이라고 해서 실수로 된다. 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 네. 그 여기 좀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만일에 여기서 한국 분이 그 마리화나를 하고 한국에 들어서 검사해서 나오면 불법이에요. 한국에서 처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연예인이나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마약을 하고 한국에 들어갈 때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뽑아요. 그러면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도 다 밀어야 되잖아, 머리. 말이 너무 웃겨. 머리털뿐만 아니라 머리도 모든 다 밀어야 털을 돼. 실제로 기사에서 봤죠. 예. 어떤 연예인은 온몸의 털을 다 뽑아요. 그럼 마약 검사를 할 수가 없대요. 머리털이나 몸에 있는 털을 뽑아야 그걸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온몸의 털을 다 뽑아서 검사를 못하도록 한 걸 기사를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몇 달 지나서 그렇게 하면 마약 성분이 없어지겠죠. 남은 시간 계획은 네?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 저요. 네. 제 계획은 부동산 시장이나 이 파이낸셜 시장 네. 관계되는 분들 네. 또 앞으로 미래에 네. 미국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지만 미국은 인구가 그래도 1점 출산율이 높아가지고요. 앞으로 이 경제가 한번 만약에 침체됐다 다시 살아날 때 앞으로 비전이 좀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좀 업체나 부동산 관계되는 대학이나 이렇게 좀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은 약간 끝물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시간 보내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가 거기 좀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권유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안 가면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약에 미국에 오시면 꼭 들리시길 바라고 앞으로 계획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말씀드린 사항하고 이제 귀국할 겁니다. 네. 귀국하면 한국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